반갑습니다. 생각하고 느끼는 교육, 지문 진로 적성 컨설턴트 본격적으로 지문과 관련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손가락 끝마디에 있는 주름 모양 또는 피부 무늬 이런 것들을 찍어낸 형상을 지문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손가락 끝 안마디에 융선과 골로 이루어진 여기 주름 모양의 피부 무늬, 이것을 지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크게는 피문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피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문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선들과 손 모양이 갖는 의미, 포괄적으로 이런 부분을 피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문의 모양이 크게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호형문, 기형문, 두형문으로 분류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호형문, 기형문, 두형문으로 분류를 합니다. 지문의 형성 시기를 보면 지문의 형성 시기는 임신 13주에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서 19주, 6개월 시점에 뚜렷하게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이 13주 시점에 엄지손가락에 지문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서요. 19주가 되면 모든 지문이 다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의 그 뇌도 이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19주 시점에는 귀도 완성이 되어서 아이가 밖에서 하는 소리를 다 듣는다고 합니다. 슈바이처 박사도 이 지문과 관련해서 이제 발표를 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지문은 슈바이처 박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지문은 수정 후에 3개월경부터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해서 5개월경에 완성이 되며 이렇게 형성된 지문은 사람의 인격적인 특성과 필연적인 관계가 있음을 발견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문의 구성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융선이라고 하는 거는 돌출되거나 또는 돌출된 구조물로서 지문에서는 표피 밑에 있는 땀샘 출구가 저희로부터 융계하여 피부무늬가 조각되어 앞으로 튀어나온 부분, 융선은 위로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골은 움푹하게 들어간 부분, 골짜기처럼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을 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은 시작되는 부분, 삼각점은 지문의 흐름을 따라 각각의 다른 세 방향의 선이 모이는 부분의 중심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시작되는 이 부분이 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융선이나 또는 골 이런 선들은 이렇게 융선이나 골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선이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왔고,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가고 하는 부분에 이 부분을 융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각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지문은 삼각점이 한 개가 있는 지문도 있고요. 어떤 지문은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그래서 다음 장에 넘어가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엄마 뱃속에서 임신 13주에 시작을 해서 19주에 완성이 되는데 엄마 뱃속에서 양수 안에서 아기가 손짓 발짓을 하고 놉니다. 손짓 발짓을 하고 놀면 양수의 파장이 일어나는데 양수 파장에 의해서 지문이
융선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의 유전 형질을 그대로 물려받고 태어나죠. 어머니의 50%, 아버지의 50%를 받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기질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나만의 세상의 유일무이한 지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흔히 일란성 쌍둥이는 지문의 패턴은 거의 비슷한 부분을 많이 띠고 있는데, 이란성 쌍둥이는 지문의 패턴, 유형이라고 하죠. 유형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한번 만들어진 이 지문은 평생 변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문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여러 분야에 활용을 합니다. 물론 과학적으로도 활용을 하고요. 의학적으로도 활용을 하는데, 과학적으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경찰청에서 지문을 가지고 범죄 수사에 활용을 하기도 하고, 요즘은 현관문 출입 센서에 지문을 인식시켜서 문을 열고 닫는 그 기능까지도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 밖에도 많습니다. 휴대폰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의학적으로는 생리 유전과 지문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서 유전적인 질병의 진단과 염색체 이상 현상을 찾아내고 있기도 하고, 물론 외국에서는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여기까지는 아직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70% 이상의 다운증후 환자를 판별을 했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문의 활용 분야를 보면 이제 저희는 지문 적성 검사에다가도 활용을 하고요. 지문 적성 검사에도 활용을 하고, 그리고 학습 코칭 검사에도 활용을 하고, 물론 이제 지문 적성 검사는 인격적인 성향의 행동 특성, 그리고 개인과 관련된 스트레스 원인,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진로를 고민하는 대상에게 제공을 해주는 검사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습 코칭 검사는 인격적 성향의 특징, 그리고 성격의 장단점, 성향에 따른 효과적인 학습 방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차별화된 지도 방법이 분석되고, 이런 걸 효율적인 학습 코칭 및 학습 지도 방법을 고민하는 대상에게 아주 유용한 검사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 지문콕 프로그램에서는 관계성 검사라고 하는 검사 도구로도 활용을 합니다. 인격적 성향의 행동 특성을 알게 되면 그 행동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원인을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그 스트레스 원인 분석에 따른 효과적인 해소 방법, 그리고 그 효과적인 대화 방법 및 코치 방법이 분석이 돼서 원만한 상호 관계를 고민하는 대상에게 아주 유용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직무 역량 검사에 활용을 합니다. 저희 지문콕 프로그램에서는 다중지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우수재능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성격 유형의 분석과 그리고 각각의 손가락의 지문 유형 패턴을 가지고 우수재능의 특징을 분석을 한 다음에, 우수재능을 알게 되면 어떠한 역량을 발휘하는데 능력이 있는지를 가지고 직무 적성을 고민하는 대상에게 아주 유용한 자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 보고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격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 내용은 여러분들 성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는 지문 적성 검사에서는 성격 검사를 하는데도 주로 활용을 하는데, 성격은 저희는 주성격과 보조성격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보고서가 출력이 됩니다. 물론 이제 엄지손가락의 지문은 주성격이라고 흔히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머지 9개 손가락 지문 패턴과
엄지손가락 10개의 손가락 지문 패턴을 가지고 가중치를 따져서 어떤 성격이 더 많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주성격, 보조성격, 잠재성격으로 나뉘어서 저희 보고서에서는 예를 들자면 감성적이고 안정적인 현실형 이렇게 나오는 보고서로 출력이 됩니다. 지문의 기본 문형을 보면 아까 보셨듯이 호형문, 그 다음에 기형문, 두형문 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호형문은 물결무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지문을 호형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문이 생김새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기형문은 이렇게 보시면 패턴이 여기서 올라가서 이렇게 흘러내려와 있는데 이 흘러내려가 있는 이 부분이 약지 손가락으로 흘러가 있는 것도 있고 엄지 손가락으로 흘러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점은 물론 여기에 이렇게 보이죠. 이쪽에. 이런 것들을 기형문, 그리고 두형문은 동그랗습니다. 지문이 동그랗습니다. 동그란 모양 이런 것들을 두형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것도 삼각점은 여기 하나 있고 반대쪽에도 하나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지문은 우리나라에서는 약 5%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지문 기형문이죠. 대략 60% 정도. 그리고 나머지 두형문은 3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문의 기본 문형을 보시면 크게는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아까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호형문 안에는 물결 모양처럼 되어 있는 지문과 뾰족한 지문이 있습니다. 뾰족한 지문, 이렇게 뾰족한 지문. 그리고 이런 지문을 호형문으로 이제 세부 분류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기형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약지로 흘러간 것도 있고 반대로 또 엄지로 흘러간 모양도 있습니다. 물론 삼각점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지문을 기형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문들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 그리고 두 개가 엮여 있는 거, 반대로 엮여 있는 지문, 그리고 회오리처럼 되어 있는 지문, 그리고 원으로 되어 있는 지문, 이런 지문들을 다 두형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물론 이 지문을 명칭을 호형문, 기형문, 두형문으로 분류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런 지문은 저희는 이제 명칭을 안정형이라고 명칭을 붙였고요. 두 번째는 이 지문은 탐구형, 감성형, 창의형, 열정형, 사고형, 그리고 관계형, 현실형, 주도형, 원칙형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물론 지문 유형에 대한 분류는 여기에는 뭐 간단호, 텐토 이렇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이 지문을 명칭을 외우지 마시고 숫자로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숫자가 이해하시기가 좀 빠르고요. 그리고 외우는데도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1번 지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문은 1번 지문입니다. 그리고 뾰족하게 올라가 있는 건 2번 지문, 그리고
이 지문하고 이 지문 두 개는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안으로 관찰을 했을 때 삼각점이 엄지 쪽에 있고 이 꼴이 흘러가 있는 이 부분이 약지 쪽으로 흘러간 걸 3번 유형, 그리고 반대로 되어 있는 삼각점이 약지 쪽에 있고 흘러가 있는 이 부분이 엄지 쪽으로 흘러가 있는 걸 4번 지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과 4번은 꼬리가 흘러간 모양이 어느 쪽으로 흘러갔느냐에 따라서 3번과 4번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3번이 우리나라에서는 약 62%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62% 중에 약 한 3% 정도,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지문은 5번 지문 다시 한번 이제 다음 장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아래로 되어 있고 외부가 원으로 감싸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건 6번 지문, 그리고 양쪽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7번 지문, 그리고 두 줄입니다. 시작되는 선이 두 줄로 시작을 하는 이 지문은 8번 지문, 그리고 이 지문은 한 줄로 돌아갑니다. 한 줄로 일관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9번 지문, 그리고 원이 돌아가서 딱딱 떨어져 있는 이 지문은 10번 지문입니다. 10번 지문. 그래서 저희는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지문을 번호, 순서, 숫자로 부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은 왼손의 엄지를 1번 손가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지 2번, 중지 3번, 무명지 4번, 약지는 5번. 그래서 왼손의 엄지부터 1, 2, 3, 4, 5, 오른손도 물론 엄지부터 6, 7, 8, 9, 10.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가락 구분입니다. 지문에 아까 그 유형이 10가지인데 저희 손가락도 10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개이기 때문에 왼손의 엄지부터 오른손 약지까지 1번부터 10번으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구분은 나중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왼손 엄지 손가락인데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게 아니라 1번 손가락 그럼 왼손 엄지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6번 손가락 그러면은 오른손 엄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패턴의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패턴 분류에 대해서 1번 지문이고요. 1번 지문. 1번 지문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1번 지문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물결처럼 되어 있는 이 지문을 1번 지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이렇게 물결처럼 되어 있는 지문을. 그래서 이 지문은 저희는 명칭은 이제 안정형으로 했는데 1번 지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특징은 활 모양 또는 산등성 모양처럼 되어 있다. 원만한 곡선 형태의 무늬를 띠고 있다. 삼각점이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삼각점이 없습니다. 삼각점이. 그래서 1번 지문은 우리나라에서는 5% 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2번 지문입니다. 2번 지문은 영문 표기로는 텐트 아치형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텐트 아치형이라고 했느냐면 텐트 기둥처럼 되어 있다 해서 텐트 아치형으로 뾰족하게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뾰족하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지문은 저희는 이제 탐구형이라고 표기를 했고요. 지문의 문형 숫자는 2번입니다. 2번. 그래서 이 2번의 지문은 흔히 검지 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검지 쪽에.
엄지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 지문은. 그래서 이 지문의 특징은 가운데에 삼각점이 하나가 보이고요. 그리고 손가락 손가락 끝 중간이죠. 중간에 삼각도가 있고 텐트 기둥처럼 되어 있고 뾰족하다. 그래서 이 지문은 탐구형이라고 명칭을 붙였는데요. 이 지문은 검지 쪽에는 없습니다. 검지 쪽에는 없습니다. 이 지문은 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지 쪽에는 없고 검지에 주로 나타납니다. 검지 또는 이제 뭐 중지나 무명지도 간혹 있는데 주로 많이 나타나는 곳이 검지 쪽에 주로 많이 나타나더라. 그리고 흔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지문입니다. 세 번째 지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문은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 왼손을 기준으로 한번 이 지문은 오른손을 육안으로 봤을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각점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그리고 꼬리 흘러내려간 방향이 약지 쪽으로 흘러간 거. 엄지 쪽에 삼각점이 있고 약지 쪽으로 흘러내려간 거를 3번 지문, 3번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가장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이 지문의 생김새는 스캔기 기준, 지문 스캐너로 봤을 때 기준입니다. 그래서 말 발굽처럼 되어 있다 또는 루프형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다 그거 좀 복잡하니까 3번 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가장 많습니다. 3번 지문 62%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스캔키로 봤을 때 지문 모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번과 4번의 차이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반대로 되어 있는데 이 삼각점이 약지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흘러내려간 꼬리가 엄지 쪽으로 흘러내려가는 거. 이거는 창의형 4번 지문입니다. 4번 지문. 그래서 3번 지문과 4번 지문의 차이는 꼬리가 흘러간 부분이 약지 쪽으로 흘러갔느냐 엄지 쪽으로 흘러갔느냐 이걸 가지고 분간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 그 지문콕 프로그램은 이미 샘플이 그 프로그램에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그걸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3번 지문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6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지문이. 그리고 이 지문은 3 내지 4% 정도 62%의 3 내지 4%가 4번 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지문입니다. 다섯 번째 지문의 특징은 어떻느냐면 다섯 번째 지문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 자, 중심에 핵입니다. 핵으로부터 동그랗게 되어 있죠. 동그랗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회오리처럼 돌아가고 그리고 삼각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삼각점이 하나는 가까이에 있고 하나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김새를 보면 독수리 눈처럼 되어 있다 해서 독수리 피크아형이라고 또는 공작새 눈처럼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삼각점이 중심부로부터 가까이에 하나가 있고 하나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좌측으로 이게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어도 똑같이 5번 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 지문을 열정형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삼각점은 양쪽에 가까이 하나 있고 하나는 멀리 떨어져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지문과 일곱 번째 지문이 좀 다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십니다. 여섯 번째 지문은 여섯 번째 지문의 특징은 이 그 루프 말발굽처럼 생겨 있는 이 꼬리 모양 이것이 두 개가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이렇게 엮여 있는데 엮여 있는 이 정도가 위아래로 되어 있고 이렇게 외곽은 원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원처럼 정확하게 원은 아니지만 원같이 느낌이 드는 이 지문을 6번 지문 사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사고가 사고를 잘 친다 해서 사고가 아니라 생각사자 깊을 고자 생각이 깊다 해서 이제 사고형이라고 명칭을 붙였는데요. 6번 지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지문. 그래서 물론 삼각점은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5번 유형부터는 다 삼각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굳이 이제 삼각점을 찾으려고 하시다 보면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또 그거 찾다가 다른 모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각점은 두 개가 있습니다. 이런 유형은 당연히 있으니까 굳이 삼각점을 안 찾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외곽이 원처럼 되어 있다. 두 개가 엮여 있는데 두 개가 엮여 있죠. 이렇게 엮여 있고 이렇게 엮여 있는데 원처럼 되어 있다. 이거를 6번 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번 지문도 6번 지문과 거의 좀 비슷한 데가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질적인 특성도 6번과 7번 지문은 비슷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자, 7번 지문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지문은 6번 지문과 비슷한 데가 있지만 두 개가 물론 좌우로 이렇게 비대칭이 되어 있는데요. 좌우로 비대칭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엮여 있는데 가해가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가해가. 그래서 상당히 6번 지문은 원을 외곽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거는 가해가 퍼져 있는 이런 지문. 이거를 7번 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삼각점은 양쪽에 하나씩 두 개가 있습니다. 태극 모양처럼 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8번 지문은 융선이 안에서 시작되는 융선이 이렇게 두 개가 시작이 됩니다. 두 개가 하나가 이렇게 돌아갔고요. 또 하나가 여기서 이렇게 돌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두 개가 융선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 약간은 좀 원이 간조로워 보이는 것보다는 약간 혼란스러워 보인다. 이제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지문을 8번 지문이라고 명칭을 붙였고요. 물론 한글 표기로는 현실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8번 지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과 10번은 한꺼번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과 이제 9번도 물론 다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9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9번 지문은 다시 9번 지문은 선이 8번 지문과 다르게 한 줄로 이렇게 그 회오리가 돌아가 있습니다. 한 줄로. 그래서 한 줄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인 느낌이 간조로워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9번 지문은 지문도 한 줄로 일관성 있게 돌아갔다 해서 주도적이다 해서 이제 저희는 주도형이라고 명칭을 붙였고요. 물론 이제 삼각점은 양쪽에 하나씩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9번 지문과 8번 지문을 다소 좀 분간하기가 어렵다고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8번은 약간 보시면 어지러워 보인다. 9번은 간조로워 보인다. 이렇게 이제 분간을 하셔도 될 것 같고 두 줄이냐 한 줄이느냐를 가지고 8번, 9번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지문입니다. 10번 지문은
흔히 이제 저는 이제 0번 지문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0번 지문은 원칙형이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원이 시작되는 원인이 9번과 다르게 원이 이렇게 딱 돌아가면 딱 떨어져 있습니다. 딱 돌아가서 딱 떨어져 있고 돌아가서 딱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딱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원이 9번은 회오리처럼 돌아갔고 10번은 이렇게 원이 딱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시면 더 이게 확연하게 원이 탁탁 보입니다. 그래서 9번과 10번의 차이가 회오리로 돌아갔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분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인 지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지문을 크게는 대분류로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한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지문 중에 지문을 가지고 좀 세부 분류로 나눠 보니까 10가지 지문 유형으로 분류를 하는데 10가지 지문 유형 중에는 1번부터 10번까지 분류를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문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